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 또 흥미진진한 테슬라 이야기를 안 만들 수가 주말이지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봤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AI 발전은. 이래서 제가 테슬라의 그런 기대치를 높게 잡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AI 발전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저도 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진짜 만질 때마다 정말 머리가 날아가는 정도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자님께 감사합니다. 틀렸다. 25% 뭐 관세가 그렇게 판매량에 영향 줄 정도는 아니다. 25%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이게 제가 요즘 AI를 또 많이 이용해서 옛날에 비해서 실수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AI가 좀 검열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100% 믿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을 때는 얘가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게 아마 레퍼런스를 좀 체크해보니까 캐네디안 프라이스랑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검열을 하는데 캐나다에서 캐나다 달러로 10,000불 정도 업투. 근데 이제 제가 또 검열했을 땐 제가 리비안의 프라이스를 너무 그렇게 막 테슬라 같이 트래킹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저도 순간 옛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처음에 리비안이 발표했을 때 R1T, 그러니까 트럭은 정말 쌌습니다. 근데 야금야금 진짜 많이 올렸더라고요. 1,000불만 올렸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결론에는 안타깝게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리비안은 텍스 크레딧이 날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루폴이 있죠. 리스를 하게 되면 뭐 현대같이 똑같이 뭐 그렇게 되긴 하는데요. 그리고 잠깐 이렇게 슬쩍 보니까 뭐 아이오닉 9이 뭐 돌풍을, 제발 저 미국의 홈페이지만 한 번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오닉 9은 아직 미국에 팔지 않습니다. 곧 나오는데요. 아직 커밍 순이지 나오지도 않은 차가 뭐가 미국에서 뭔 돈풀 보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만간 나올 겁니다. 금방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비아는 조금 더 주의를, AI를 너무 100% 믿으면 안 된다 해서 알려주신 분께 너무 감사한데, 하지만 결론은 텍스 크레딧이 날라갔고 야금야금 계속 올리고 지금 액세서리도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딜리버리를 보면은 지금 10,000대를 못 팔았습니다. 요거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분기 아무리 못 팔아도 그 10,000대는 다 팔았거든요. 1차적으로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득이 나는 건 아닙니다만, 양산하는 업체들이 1차 목표가 일단 첫 번째 관문이 10,000대입니다. 10,000대. 10,000대도 못 팔게 되면은 진짜 돈을 그냥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수준이 장난이 아닌데, 물론 이제 2분기, 3분기 가면 나아질 거라고 하는데, 현재 분위기에서는 여기서도 장기적으로 관세 전쟁 때문에 관세가 어떻게 작동할지 지금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성에 한 치 앞을 못 보는 상황에서는 좀 불안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에는 큰 차이가 없다. 좀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경쟁은 좋은 거니까요. 근데 저렇게 비싼 거를 잘 팔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모델 Y에 준하는 이미 발표를 했죠. 그게 빨리 나와야지 리비안도 좀 뭔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진짜 비전 온리로 이 카일이라는 유튜버, 진짜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인데, 마크 로버였던가요? 여튼 이 유명 유튜버, 이분 진짜 구독자가 몇 밀리언이죠. 이분은 테슬라 비전 온리는 문제가 많다라고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냈는데, 하드웨어 4에 와서 사이버 트럭은 이런 똑같이 만든 페이크 월을 디텍트 했죠.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컨트라스트 레이쇼 이제 밝기가 안 맞는다, 브라이트니스가 안 맞는다 그랬는데, 다시 재차 실험한 거에선 봤고, 심지어 하드웨어 4를 탑재한 모델 Y도 봤는데, 근데 여기서 라이다는 보는데 이제 비전 온리로 못 본다고 물을 엄청 끼얹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카일이라는 작은 유튜버지만 꼭 한번 봐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분이 테스트를 거의 10번에 가깝게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개입을 해서 직접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더미를 받질 않더라고요. 물을 헤비 레인뿐만 아니라 소방, 이분도 대단해요.
이 유튜버 규모가 작은데 어떻게 소방관들까지 동원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물을 뿌려댑니다. 근데 FSD는 하드웨어 4는 주니퍼입니다. 신형 모델 Y는 이걸 다 피하고 쓰거나 돌아가거나 어떻게 해도 다 봅니다. 볼 거 같긴 했어요, 진짜. 이 비전 온리로 디텍션 하는 게 여러분들의 AI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죠.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놀랍더라고요. 제가 하드웨어 4를 갖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업데이트가 됐었으면은 사고가 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의 FSD 수준은 이거는 정말로 완성형에 가깝게 왔고, 로보택시가 진짜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진짜 대단하고요. 비전 온리로 이런 물 테스트, 그런 물을 엄청 뿌려 말도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몇이나 되겠습니까만, 이런 테스트를 가지고 라이다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엄청 많은데, 그걸 보란 듯이 다 깨버리는, 물론 이제 베이스라인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미 없이, 그러니까 물의 어떤 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더 엔지니어링 틱하게 테스트를 해주셨으면 더 나을 없이 좋았겠지만, 아니 지금 저보다도 구독자가 적은 유튜버 분께서 소방관까지 동원해서 이 정도만 하더라도 리소스는 무한정한 게 아니잖아요. 저런 거 테스트할 때마다 얼마나 시간과 노력과 돈을 많이 써야 됩니까? 한계라는 게 늘 존재하고 말은 하기 쉽죠. 제 채널에도 무슨 나오지도 않은 차 갖고 무슨 돌풍이라는 둥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한 번만 근거를 찾고 이렇게, 요즘 AI도 발전됐는데 그런 걸 조금만 해보시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아니면 다른 유튜버 분들에게도 좀 더 나은 건설적인 토론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비판하긴 쉽지만 저는 박수 치고 쳐주고 싶고요. 진짜 카이라는 유튜버 진짜 대단하고, 저 역시도 AI에 진짜 너무 대단하다. 진짜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가 거의 나왔다. 저것도 보는데요. 진짜 일부 진짜 박사급에서도 힘들 거라는 얘기를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걸 보란 듯이 물론 근데 완벽한 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 리비안 간혹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진짜 아주 극악의 확률이지만 사고에 이르게 되면은 그게 사람 마음이 기계를 또 비난하기 때문에 그래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점. 이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AI의 발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랬다 저랬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대한, 컴퓨터 파츠에 대한 거에서 관세를 또 유예했습니다. 월요일날 장이 또 폭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치겠네요. 오르락내리락. 좋은 거죠. 오를 것 같으니까 좋긴 한데, 그런 극악의 변동성. 근데 사실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계속 제가 무슨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세 전쟁하면 다 가난해지는 거고요. 너도 나도 가난해지는 거지만, 그렇죠. 저도 항상 머리가 가슴이 아프다는 점. 상식과 이런 게 통용되는 세상과, 근데 국제사회는 양육강식이고 강한 자가 다 먹는 거고, 여태까지 계속 그랬고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까. 독재자도 여전히 존재하고, 두 번째로 강한 대국이라는 나라에서 독재자가 판치고 있는데, 참 아직 국제사회는 정말 냉혹한 현실인데, 대혼돈 속에서 어떤 판결을 내야 될지 저도 참 다시 한번 가슴이 아프지만 약간 고개를 미국이 숙인 편인 거죠. 애플이라든지 큰 기업들이 너무 타격을 먹으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의 승리이지 않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요약하면은 전에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질서를 정말로 더 세게 바꾸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좋든 싫든 간에 이런 와중에서 혼돈이 올 테고, 나 진짜 이 정도까지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언제 이게 또 터질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롱텀 스트래티지는 중국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팔 거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팔 물건은 미국에서 만들라라는 거지, 한국 분들이 또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테슬라가 이제 죽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만든 토요타 혼다를 완전히 미국 차로 인식합니다. 미국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에 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일자리를, 특히
러스트벨트에 일자리를 창조하고 그러면은 그게 외국 기업이든 뭐 어느 나라 기업이든 여기 나라 사람들은 1도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좀 더 브랜드 네임에 좀 더 그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파는 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중국에서 팔 건 중국에서 만들어서 파니까 그거 오케이. 근데 미국에서 팔 건 미국에서 만들고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도 나와라 이거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대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각 회사들이 아이씨 이러면 이제 안전하고 이제부터 계속 중국에서 만들래, 중국에서 받을래. 그 뭐 일부 가게에서는 가능하겠어라고는 하지만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애플도 계속 인도 쪽에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거는 거의 확고해 보이고요. 뭐 비행기로 심지어 날르고 있는데 여전히 우회해서 수출하려고. 지금은 타격이 커서 이게 유해한 거지 아예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러스트벨트에서 요구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타격이 커서 잠깐 유예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이겨내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미국에서 나와야 되고 애플도 계속해서 $500 빌리언 지금 환율로 750조입니다. 좀 내렸으니까 한 700조 원 될까요? 적은 돈이 아니고 물론 이제 한 해다 쏟아붓는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마크로 저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투자를 많이 할 테니까 좀 봐달라.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그래서 저도 다 협상이 될 거라고 협상 안 하고는 사실 중국이나 미국이나 서로한테 너무 필요한 존재고 아직까지는 협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타이밍의 문제라는 점 누누이 계속 얘기하지만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자꾸 무슨 여기 좌쪽도 그렇고 극자 쪽에서도 뭐 한국이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을 바꾼 거에 대해서 막 부럽다. 미국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러지만 미국은 불가능합니다. 진짜. 그건 일어날 가능성이 1도 없는 얘기고요. 탄핵이 불가능하고요. 현 시점에서. 아예 시도조차 할 수가 없고요. 하원을 완전히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1도 일어날 수가 없고 하원 선거 때부터 이미 트럼프가 충성심을 보고 하원에도 개입을 했기 때문에 하원 선거나 이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다 트럼프 웬만한 주도하는 인물들이 다 트럼프 쪽 사람들. 그래서 지난 바이든 때도 보면은 그 강성 트럼프 쪽 하원 의원들이 그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도 얼마나 의장 선출하는데 얼마나 반대를 브레이크를 걸어서 아주 진땀배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파트가 더 커졌고 설령 제가 뭐 미천에서 뭐 정치에 대해서 제가 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른다고 해서 제가 뭐 실수했다 해서 모르는 거예요. 일어났다 치더라도 미국은요 다시 선거하지 않습니다.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를 날리면요 더한 사람이 옵니다. 제이디 벤스가 오기 때문에 한국처럼 선거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부통령이 대통령을 대신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부통령을 날리면은 또 그 사람이 그 다음 내각에 있는 사람 이제 데지그네이 그 오더로 오죠. 근데 지금 그 받을 사람들이 트럼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분들이 없어가지고 날려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더 정치적인 안정성을 택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트렌드가 한번 발현이 되면은 미국은 10년이 갑니다. 이게 무슨 가랑비처럼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미국의 테크 기업들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번 넘긴 걸로 거봐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섣부른 오판이다. 결국 시간은 벌었지만 결국 어느 정도는 빨리 협상과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